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9월 중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휴스턴의 한 주택에서 4남매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누군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경찰관이 과거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유서 깊은 야구장으로 알려진 리틀턴 볼파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강에서 집단 폐사한 닭 수백 마리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기대하는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B컷 가능성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은 피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물가 상황은 연준 목표인 2%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My confidence has grown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able path back to 2%.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했지만 고용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as we make further progress toward price stability. 이번 발언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면서도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대해선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상된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반대로 그래도 비교적 선명한 금리 인하 신호란 평가가 동시에 나온 가운데 연설 직후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하락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메릴랜드주 로크빌 출신의 한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이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경관은 앞서 지난해 칼부림 용의자를 총격 살해한 이유로 행정휴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경찰관으로 채용되기 전 지난 2021년 미국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FBI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한 상점에서 칼부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항복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용의자가 칼을 든 채 경찰을 향해 돌진하자 경찰은 그 자리에서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총을 쏜 경찰관은 로크빌 출신의 26세의 저스틴 리 씨. 사건 발생 이후 리 씨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과 연관돼 행정 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경찰관으로 채용되기 전 리 씨가 과거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폭동 당시 리 씨는 마스크를 두른 채 폭도들 사이에 있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리 씨는 폭도들에게 경찰을 제압하라는 손짓을 하고 경찰을 향해 연막탄과 돌처럼 생긴 물체들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리 씨는 법 집행관을 폭행하고 시민 혼란 중 경찰 업무를 방해했으며 또 제한구역에서 방해 행위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한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모두 7개의 혐의로 기소된 리 씨는 오늘 중범죄 2건과 경범죄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저스틴 리 씨는 한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과거 리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폭동 가담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기소된 이후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해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휴스턴의 한 주택에서 4남매가 총격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어제 오후 9시쯤 텍사스주 휴스턴의 콜리어 스트릿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갑자기 용의자 3명이 찾아와 문이 열린 틈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4남매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복면을 쓰고 있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분노에 누군가 집으로 찾아온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용의자들은 모두 청소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피해자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4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1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시에 위치한 유서 깊은 야구장이 불에 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 소방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제 리들턴 볼 파크에서 화재가 시작돼 경기장과 더그아웃으로 번졌고 치솟는 불길을 진압할 수 없어 모두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야구장은 MLB의 여러 가지 전설적인 플레이의 무대가 된 곳이며 영화 그들만의 리그와 8명의 제명된 남자들 등 헐리우드 영화의 배경이 돼 2003년에는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2리들턴 볼 파크는 온타리오 시정부의 소유로 여러 차례 개조됐지만 최근 노숙자들이 경기장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무로 된 관중석이 상징적이었을 만큼 상당 부분이 목재로 지어져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강에서 집단 폐사한 닭 수백 마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자연자원부는 지난 20일 오후 에이킨 카운티와 렉싱턴 카운티 사이 놀스포크 지역의 다리 근처에서 죽은 닭들이 사료 자루에 담겨 방치된 채 뒤늦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에디스토 강의 관리자는 처음에는 떠다니는 물체를 단순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여겼지만 자세히 살펴본 후 동물 사체임을 확인해 신고했고 부패가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When I got there, it was actually what looked to me like several hundred dead chickens. And then there were dead chickens strung out along the river right bank down to that next log. 당국은 죽은 닭이 강물에 방치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번식 장소가 될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쓰레기 투기의 범주를 넘어선 범죄라고 지적하고 연방환경청과 협력해 닭을 강에 버린 사람과 닭의 출처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도시에서 주택이 폭발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클레이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5시쯤 엑셀시어 스프링스의 킴벌리 드라이브에서 주택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과 소방관, 응급구조대가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주택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불타고 있었으며 폭발의 충격으로 잔해는 축구장 크기만큼 흩어져 있었고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집들도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2구의 시신과 죽은 개 1마리를 발견했으며 이웃 중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국은 폭발이 프로판가스 누출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2대의 화물 열차가 충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볼더 경찰국은 어제 오후 11시 15분쯤 펄 파크웨이 인근에 있는 푸스힐스 병원 북쪽에서 열차가 탈선하면서 다른 열차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철교와 기차가 파손됐고 나무가 쓰러졌으며 12가구의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승무원 2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기차의 길이가 1마일에 달해 차량을 옮기고 청소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몇 시간 동안 인근 도로를 폐쇄한 뒤 오늘 아침 재개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화물 열차 탈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교가 3년 연속 미 전역 최고의 파티 스쿨로 선정됐습니다. 랭킹 사이트 니치에 따르면 50만 건 이상의 학생 리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2025년 미국 내 최고의 파티 스쿨 순위를 매긴 결과 UC 산타바바라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파티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와 술집 접근성, 운동 점수와 레스토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해변가의 캠퍼스와 산악 배경 등도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티로 인해 UC 산타바바라에서 연례 해변 행사로 열리는 델토피아 파티로 지난해 경찰이 23건의 체포와 151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응급 의료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오클라호마 대학교가 2위를 차지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USC가 5위, 샌디에고 주립대가 19위, 그리고 UCLA가 24위에 올랐습니다. 취침 전에 가볍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4시간 동안 30분간 운동하고 3분씩 휴식을 가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28분 더 오래 잠을 자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들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체온과 심박수가 높아져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시간 운동이 아닌 저녁 시간에 짧게 적당한 휴식을 가지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추천되는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쿼트나 종아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그리고 제자리 행진 등 쉬면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45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 성인 중 39%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픈뱅크가 민킴 행장과 최하섭 이사장의 은퇴 계획과 더불어 새로운 행장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오픈뱅크 지주사인 오피뱅콥은 오늘 민킴 행장이 내년 6월 30일 은행장직에서 공식 은퇴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와 은행 이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장인 최하섭 이사장은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장직을 맡게 되며 이후 이사회를 통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최하섭 이사장은 민킴 행장의 은퇴 축하와 동시에 민킴 행장 덕분에 오픈뱅크가 15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민킴 행장을 이어 새로운 행장으로는 오상교 전무가 내정됐으며 오 신임 행장은 UCLA와 퍼시픽 코스트 뱅킹 스쿨을 졸업한 뒤 한인은행권에서 26년을 재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그제 저녁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 인력이 화재 현장에 신고 접수 4분 만에 도착했지만 미처 대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급격히 확산된 데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감식을 위해 불이 난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31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합동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객실은 발화 당시 비어 있었으며 이 방에 묵으려던 투숙객이 타는 냄새가 난다고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발화실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급격히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도 양옆에 비상계단이 있었지만 연기가 워낙 빠르게 퍼진 데다 불이 난 객실이 비상계단 바로 옆이어서 투숙객들의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객실 내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도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해당 호텔은 2004년 준공돼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2017년 개정 소방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정기 화재 안전조사를 받을 때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죠. 스프링클러가 없는 핸디캡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끔. 경찰은 불이 시작된 810호에 들어갔다가 나온 투숙객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며 화재 전후 행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텔 안팎 CCTV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와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3명이 숨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화재 직후 제대로 된 대피 지시를 받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인 37초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3초, 쌓여있던 배터리 사이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연기는 뒤덮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한 건 10시 30분 40초였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37초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아무도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23명 사망자 중 20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이런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튬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이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 자체가 전혀 없었다. 화재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주출입구와 또 다른 출입문 두 곳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들은 정직원 아이디카드나 지문 인식이 있어야지만 열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통로를 알았어도 나갈 수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23명의 희생자는 출입문을 불과 20여 미터를 남겨둔 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현실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화가 치밀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박승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 민윤기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에 정식 조사를 받은 슈가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BTS 멤버 슈가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3시간가량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슈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나무거리 인근 식당과 작업실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실과 집 사이 5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집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슈가를 경찰이 발견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슈가 측이 사건 발생 직후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 경위, 음주운전 경로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을 부착했는지, 의무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네, 오늘은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을 관리하는 4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 약관을 다 꺼내서 리스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정리하시고 저축성 보험인지 아니면 기간성 보험인지, 사망보험금은 얼마인지, 가입자, 수혜자는 누구인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간성 보험의 경우에는 언제 보험기간이 만료되는지 확인하시고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험 만기 전 또는 70세 전에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환하시는 것의 장점은 별도의 검사 없이 젊고 건강할 때 받으셨던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환 이후에는 전환 당시의 나이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보험료가 올라가겠지만 오래전에 들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의 리빙 베네핏과 같은 롱텀 케어 또는 실비보험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생명보험은 단순히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지금은 가입자가 암, 스트로크, 치매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없다면 실비보험 또는 중대질병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데요. 병원 입원이나 수술 시에 본인 부담금과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손실, 모기지, 임대료, 공과금, 자녀 양육비, 그리고 치료 및 여행 경비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A사의 경우에는 7만 5천 달러까지는 건강검진이나 검사 없이 가능하고 7만 5천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는 전체 심사를 진행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되는 질환은 암,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진행성 알츠하이머병, 관상동맥 우회술, 혈관성형술, 주요 장기 이식, 마비, 혼수상태 등이며 발생했을 때 보상 가능하고 한 가지 질환으로 보상받은 지 6개월 후에 다른 질병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다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자녀보다는 부모님이 생명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새로 가입하고 싶다면 부모님 생명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85세까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자녀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